늠내뉴스 11월 20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12만 3,466명, 인천광역시 22,400명, 광명시 3,141명, 부천시 7,505명, 시흥시 4,862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경기도 6,480명, 인천광역시 1,301명, 광명시 174명, 부천시 551명, 시흥시 271명 증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19 적용으로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기 대행진 사랑의 김장 나누기.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선도도시 위한 노인 지도자 교육 성료. 세 번째, 광명시 하안 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개최. 마지막으로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1번 한미일 만남서 독도 억지 삼국 공조 흔드는 위험 행보. 다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기 대행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시흥시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 시흥시 협의회 시흥시 새마을 분여회는 2021년 11월 13일, 14일 양일간 정왕 1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새마을 지도자 90여 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과 오인열 의원, 홍원상 시의원이 참석하여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였고 직장 공장 시흥시 협의회 강동 회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었다. 1200여 포기 배추는 김치통 325개에 담아 각 동으로 보내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김치에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와 해성산업, 북시흥농협, 시흥식자재 마트 등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사랑과 새마을 지도자의 정성으로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됐다. 앞으로도 시흥시 새마을 가족은 연말 희망꾸러미로 새마을 산타가 되어 따뜻한 겨울나기 대행진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경로당 활성화 선도도시 위한 노인 지도자 교육 성료. 시흥시는 대한노인의 시흥시 지회가 주관하는 2021년 노인 지도자 교육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 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경로당 회장, 총무 등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남부, 중부, 북부 권역별로 회당 100명으로 나눠 11월 11일, 12일, 17일 총 3회 운영됐으며 문화예술 공연, 역량 및 섭생교육, 지도자 리더십 교육, 경로당 회계교육 등을 통해 노인복지와 경로당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한편 대한노인의 시흥시 지회 김연규 지회장은 지적 강사로 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맡았다. 특히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행복 명언과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 설명과 더불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의 시흥시 지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찾아가는 웃음치료사 및 건강지도사 파견으로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외에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야외 활동,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경로당 활성화 선도 도시로 앞장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광명시 하안 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개최. 광명시 하안 2동 행정복지센터는 16일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의회 의원, 유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구 청사는 1991년 건립되어 건물 내부가 노후화되고 주민 편의 공간 및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해 신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어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 12월 말 공사를 시작해 연면적 997제곱미터 신청서를 건립하고 8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층별로는 지하 1층 헬스장, 지상 1층 민원실, 지상 2층 프로그램과 대강당, 지상 3층 철망산 작은 도서관, 테라스 쉼터 공간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아담하지만 알차게 꾸며진 하안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남녀노소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찾아와 행정 업무,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을 하시길 바란다며 하안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누구나 스스럼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하안 이 동장은 리모델링으로 조성된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이 소통하시기 바라며 주민이 행복한 하안 이동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1번 한미일 만남서 독도 억지, 삼국 공조 흔드는 위험 행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정권이 18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외교전을 한미일 외교 무대로 확전시키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경랑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의 적당한 독도 방문을 트집 잡아 한미일 외교차 간 공동 기자회견을 자초시킨 것은 삼국 공조의 균열이 있음을 보여줘 북중러 등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장과 협의 후 한일 양자간 해결할 이견으로 삼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음을 알렸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한일 갈등 탓에 공동회견이 취소됐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오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회견 무산 배경에 대해 일본의 입장에서 미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연출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외교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아베 정권,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삼국 안보 협력의 당위성을 무색해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 정부가 삼국 협력 악화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도 무리수를 쓴 배경에는 종전선언 등 현재 일본을 배제하고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이슈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독도 문제를 고리로 일본이 한반도 이슈에 일정한 발언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삼국 외교 차관 공동 기자회견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종전선언이 논의됐다며 종전선언에는 일본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